부천피 시대 이제 열렸습니다. 10,000포인트 정말 갈 건가 봐요. 그 이후를 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9,000포인트 넘었는데 예. 전문가님은 뭐 당초에 올해 초부터 뭐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네. 이게 올 초에 만 갈 거라고 하는 걸 맞아요. 예상하시는 분들이 없죠. 맞아요. 예, 전문가님 어느 누구도 만 갈 거라고. 그때 뭐 2,000, 3,000 얘기 나오니까 5,000피도 갈까? 올해 1월 2일 날 4,200포인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4,200이었어요? 예. 그래서 1월 22일 날 5,000포인트 가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세를 불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6,000 갔다가 3월에 전쟁 때문에 다시 맞아요. 빠졌죠. 작년 말부터 가기 시작했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그러다가 예. 이제 4월 6,000 다시 가고 5월 달에 7,000, 8,000까지 왔죠, 5월에. 그쵸. 예. 그 7,000에서 8,000 가는 사이가 거의 뭐 며칠 만에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역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개가 큰 거고요. 네. 뭐 전기까지 합해서 보니까 차별화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 맞아요. 약간 포모라고 하죠, 지금. 뭐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것은 다 지금 증시 전문가들은 이지만 핵심은 이 두 종목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명 삼전닉스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 네, 있는 네. 증시, 없는 증시, 이제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그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글로벌 몇 위일 것 지금 같습니다. 6위쯤 올라오지 예, 않았어요? 7위였는데요. 오늘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우리 네. 위가 캐나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위. 근데 오늘 6위가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했다가 이게 우리가 일본 증시 이긴 거 알고 계시나요? 일본도 7만엔 와가지고 사상 최고인데 우리가 더 그렇긴 빨리 하더라도 넘어오네요. 시가총액이 일본 시가총액 1위가 키옥시아거든요. 그 유명한 도시바? 옛날에 그쵸. 도시바. 예. 그쪽 시가총액이 지금 도요타를 이긴 거잖아요. 네, 토요타 1위인데 네.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 시총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안 됩니다. 도요타가 한 400조, 450조 이 정도 되거든요. 원이죠? 조원이죠? 조원요, 원. 예. 우리나라로 했을 때. 예. 그래서 어쨌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에 슬픔이 많다는 게 조금 서글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바라보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혹은 이제 물 들어왔다. 우리 증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에 붙어서 더 간다. 혹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가는 종목군들만 계속 갈 수는 없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반기 전망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핵심적으로만 갈 수 있다. 가는 종목군들만 갈 수 이것은 있다. 7월 중순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밸류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수급이 몰려 있고 이건 앞으로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근데 어제자로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이 원래 90조 원 예상을 했었거든요. 시장에서 100조 이야기 나오고 네, 맞아요. 슬슬 나오더라고요. 예. 어제 100조 나왔거든요. 예. 그 말은 원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혹자는 우리나라의 버블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이길 때 이게 버블이다. 저희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저도 옆에 있는 동료랑 네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설마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진짜 시총 차이가 10%밖에 안 나요. 네, 조금만 있으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입장도 있고 지수 레벨 때 9,000 시대 열었는데 우리 증시의 사이즈도 굉장히 좀 빠르게 커져서 시가총액 순위 지금 7위에서 6위권 됐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입니다. 지수가 100% 넘게 오르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국내 증시가 유달리 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그 반도체의 승리인 거죠. 사실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아직 설명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거기에 딸려가는 게 이제 소부장들이나 뭐 정치권 기판이나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이것만 막 쏠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은 이렇게 하다 보면 조만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옆에 돈 버는 게 또 있는데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네. 뭐 어디가 돈을 벌지? 네. 지금보다도 앞으로 한 2년, 3년 후 이럴 때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게 좀 시장 참여자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너무 유명하니까 이미 실적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6월 중순 정도 되면 네. 아마 그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먼저 나오잖아요. 4월 중순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2분기 실적도 아마 7월 초에. 7월 중순에 죄송합니다. 근데 중순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실제로 90조가 아니고 100조다 싶으면 네. 그때 한번 이게 사실이 되네. 상상하지도 못한 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4월에도 그랬어요. 어떻게 58조인가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이게 전망한 게 맞구나. 근데 90조, 100조? 그러면 다음에 150조 아니야? 이 눈높이만 이제 높아져 가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네. 앞으로 이게 계속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더하다. 그러면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는 결국에는 반도체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반도체 이외에 그래도 다른 쪽도 보자. 늘어나는 데가 있다. 예. 있다. 물론 반도체만큼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단위가 사이즈가 좀 다르죠. 100조, 분기에 100조 보는데 만약에 어떤 개별 종목이 우리나라 이쪽이 분기, 만약에 삼성전기가 분기에 1조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섹터는 돈 버는 섹터는 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증시만 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FMC도 어제 오늘 새벽이죠. 했죠. 네. 그 내용들이 다 나오면서 뭔가 좀 뿌였던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다 하나씩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 포함해서 하반기 글로벌 변수 어떤 것들 보세요? 변수가 이제 이게 이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떻게 짜냐면 퀀트에서 즉 이제 막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숫자 보고. 네. 근데 매크로 변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매크로 변수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만 해도 그게 뭐 상당한. 우리나라 이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네네. 미국 그 10년물 국채가 4.5에서 왔다 갔다 한다. 네. 4.8 넘어가면 큰일 났다.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제가 세봤거든요. 네. 이 오늘 이거 한다면서 그래. 그러면 만약에 금리라고 한번 해보죠. 금리 미국 금리만 있나요? 일본 이번 주에 또 인상했죠. 그렇죠. 유럽도 했죠. 그럼 전 세계에서 3대 축인 금리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일본 금리 1% 올렸죠. 하반기에 1.25 네, 갈까요? 1.5까지 간대요. 두 번 올려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그쵸. 이게 현실화가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글로벌 변수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많죠. 한번 봐보실까요? 네. 글로벌 변수 뭐 얼핏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정리를 예, 해주셨는데. 제가 총 그 5가지 정도로 봐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오늘 결정된 그 미국 금리인데 오늘 좀 재밌는 게 저는 오늘 이제 다른 모든 분석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다 막 이야기 하잖아요. 케비노 씨가 오늘 나 여기 연준 한번 기강 한번 잡을래. 이거 되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그게 되게 좀 재밌는 사연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 안에서. 네. 연준 위원들이 공화당 대 민주당 요 패가 좀 갈려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지금은 네. 민주당이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파월이거든요, 이게. 이 파월을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전표에는 네. 18명이 들어가서 점도표. 점도표가 네. 9대 9가 됐잖아요. 안 이번에 찍었잖아요. 안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19명이 하게 네. 되는데 실제로 포맷 금리 결정은 몇 명? 12명이 합니다. 네. 그잖아요. 보팅 멤버가 12명. 그래서 그 안에서 재밌는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약간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케빈이 어쨌든 포맷 금리를 하는 건 이 트럼프한테도 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야, 미국 금리도 이거 심상찮아. 저도 이런- 그분의 색깔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트럼프가 파월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구박하다가 후임으로 앉혔는데 네. 초반에는 뭔가 좀 트럼프 주니어 같겠지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매파가 등장해서 약간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통화 정책이나 장기금리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게 뭐 지금 가장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저는. 엊그제 네. 엔비디아가 회사채 발행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250억 불했죠. 아니 생각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채 발행할래 그러면 왜? 미국 시가총액 1위가 그렇게 왜 잘 나가고 돈을 빌린데 그래도 돈 회사채 많은데. 발행하면 지금도 쌓아놓고 있는데 네.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또 엄청나게 흥행했긴 했어요. 네. 근데 이 돈 많은 회사가 지금도 돈이 하루에 2조 5천억 달러 뭐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렇게, 하루에. 그렇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회사채를 근데 발행하느냐? 이거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약간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뭐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네. 그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내 크레딧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봤어. 이게 테스트를 뭐 굳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회사채 예.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은 지금 다른 그 메가 빅 스케일러들이 지금 다 막 돈 끌어다니잖아요. 그쵸? 먼저. 예.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왜 막 선제적으로 할까요? 앞으로 돈 더 쓴다는 거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혹시 금리 인상해버리면, 이 계산이.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부담스러우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비용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때 한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이나 스탠스는 한 번 올리고 뭐 내년부터는 또 점도표를 보니까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년하고 이게 3년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미국 통화 쪽이나 장기 금리는 네.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미국과 이란 협상인데 이게 60일짜리지 않습니까? 오늘 다 아시겠지만 이 60일짜리인데 트럼프가 또 오늘 아침에 막 뭐라고 그랬죠. 막 이상하게. 네, 그 뭐 안 지키면 다시 공격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이란이 통행료를 받잖아요. 이번 조항회가 있지 않습니까? 60일 내는 무료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죠. 네. 근데 그 트럼프가 용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통행료를 내게 되면 유가가 잘 안 떨어지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네. 그러면 미국 석유 수출에서는 좋죠. 자기가 트럼프는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물가 그 잡는다고 상관 하잖아요. 니네들 일이고 근데 글로벌 니네들 알아요. 뭐 한국 뭐 니네 일이야. 왜 내 일이야? 나는 미국주의니까 미국 석유가 많이 팔리면 돼. 이걸로 퉁치자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지금 이게 60일짜리인데 이것도 MOU예요. MOU. 그쵸.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금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요 정도 글로벌 매크로 변수는 요 정도 보세요. 더 뭐 체크해 볼 만한 부분 없을까요? 이게 네. AI 캐팍스 지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가 이게 있고요. 이게 매크로 변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쨌든 그런데 빅스케일러들이 계속 수요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잖아요. 이게 꺾이게 되면 드디어 반도체나 메모리나 이쪽이 그쪽이 우리나라 다 지금 그렇죠. 수첩이 네. 꺾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 오픈AI나 엔트로픽 상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글로벌 자금을 얼마나 또 빨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봐야 된다. 네 번째는 역시 환율이죠. 네. 환율은 제발 좀 1,500원 깨지고 1,400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저는 발행 500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적응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뭔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아? 안 하는데 환율이 쉽게 안 내려가니까. 안 넘어가죠. 네. 이게 이제 구조적일지가 굉장히 큰 거고요. 1,500원 이상이면 외국인들은 이게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국내 매도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물론 외국인 자금이 꼭 환율 때문에 판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펀드 내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특히 외국인 수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환율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DXY가 100 이하면 좋겠는데 지금 100에서 달러 인덱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간밤에 100 살짝 넘었어요. 네. 원래 그 전에 99였다가 이게 더 내려가야 1,500원 깨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게 좀 제발 안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게 1,500원 아래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덜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도는 기정사실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아, 하반기에도 외국인 예, 매도는 계속 지속된다?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 연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일본 금리 정상화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하반기에 2차례를 올린다 그러면 하반기에 큰 조정 한번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저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면 외국인 매도세가 엔캐리를 더욱 더 청산해서 나가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슬슬, 올해 우리나라 일단 나중에 보겠지만 네. 제가 드린 자료지만 우리나라 144조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아니요 우리나라 예? 외국인이 144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네. 전체로 그걸 다 개인이 다 받아낸 거죠. 기관하고. 네. 근데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가서 미국으로 갔을까요? 유럽으로 갔을까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은 올해 110조 샀어요. 외국인들이. 아, 그래요? 우리나라랑 정반대입니다. 지금 일본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만도 좀 팔고요. 우리나라는 더 팔고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일본 금리 정상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일본이 더 싸 보인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팔아서 일본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글로벌 변수들을 쭉 봤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점검해 볼 만한 사항이 없을까요? 내부적으로 국내 요인요. 네. 국내 요인도 많은데 네. 국내 요인 아무래도 좀 쏠림 현상들도 있을 테고 네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한번 순서대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보시나 봐요. 삼성전자가 큰 변수가 될 거다. 당연하죠. 삼성전자 그 다음 보시죠. 네. 그 하이닉스 실적이 그 다음에 있을 건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까지는 정말 이런 효자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변수 작용할 걸로 보시는 거세요? 변수가 이 EPS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2027년과 8년이 이제 플랫해지는데 그러면 27년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네. 28년까지 이게 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주가가 안 움직이면 EPS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면 PER이 낮아지잖아요. 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2027년 기준으로 PER이 5.58배? 5배짜리가 네. 말이 되나요? 마이크론이 지금 10배가 넘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되고,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이 나오는 거죠. 한 7배인데 그것도 올해 기준이거든요. 네. 내년 기준이면 5배대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종목이 더 가게 되는 거고요. 증권사 SK증권에서 네. 6월 1일 날 리포트 나온 것 중에 목표가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 목표가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목표가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목표 61만 원입니다. 저 지금 이러는데 네, 61만 원. 네, 삼성전자가. 지금으로부터도 한 사실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30만 원대 초반이니까. SK증권에서 가장 네. 확실하게 질렀어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400만 원 질렀습니다. SK증권 리포트에서 네. 가장 높아요. 근데 이왕 부른 김에 화끈하게 지르자. 그게 지금 이 실적 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PER을 몇 배를 줘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혹시 10배 이러면 네. 이게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가와 지금 수익 간의 영업이 순이익 간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여기서 정체된다면은 PER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혹은 또 하나의 조건은 순이익 그래프가 조금은 꺾인다면이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순이익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28년까지죠. 그림을 28년까지. 네. 지금 컨센서스는 28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그럼 올해 있고 하반기도 결국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할 늘어납니다. 것이다. 내년까지 늘어납니다. 지금보다도 지금 삼성전자 분기 100조 시제가 나오잖아요. 네. 내년에는 150조 정도. 그러면 국내에서 하반기에도 삼전 닉스의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겠네요.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장 먼저가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의 실적이 내부 변수 가장 큰 거고 네네. 또 볼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몇 개 있죠. 네. 두 번째가 환율하고 외국인 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환율하고 연장선에 외국인은 있는, 네. 연기금이에요. 이게
연기금이 문제가 되는데 연기금 이번에 그 조정했죠. 전략 배분했지 않습니까? 국가기금위원회 거기서 조정을 비중을 했는데 좀 조정을 했죠. 그게 최대해서 26.8 네. 프로까지 됐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일까? 29%가 넘어갑니다. 네,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29.8 있어요. 정도. 가만히 들고 있어도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게. 근데 올라오면 이제 계속 더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은 지금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연기금도 올해 한꺼번에 덜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예. 이제 이쪽에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 좀 팔래, 이 몰래 팔래 이런 거라서 그게 수급 방향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쪽을 정책적으로는 또 볼 게 없을까요? 많습니다. 정책 변수. 상반기에는 저희가 또 그 상법 개정안 그거 영향 받으면서 또 한 차례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제 직접 실행되는지 검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조만간에 그 네. 국민성장펀드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나와 2차 판매 또 한다고. 네, 나오는데 이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6월 말하고요. 7월 달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24시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점점 시간 늘려서. 네, 그러면 이제 달러 포지션이 24시간 돌아가게 되면 이제 글로벌 그 메이저들한테 이제 환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큰 거라고 보고. 지금도 새벽 2시까지 거래가 되고 네. 역외하고 서울외환시장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는데 해결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더가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MSCI에 편입이 될 거냐. 이것도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고요. 정책 변수 많습니다. K밸류업 2.0 실행되게 되고 상법 개정 제대로 되나 지금 검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AI 로봇 반도체 쪽에서 지금 뭐 AI 기본법이야 실행이 되는 거지만 새만금 이번에 현대차 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소부장들 집어넣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 더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원전 곧 이번에 그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짜리 네. 6월 말까지 결정되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대통령하고 캐나다 대통령이 이번에 G7에서도 만나서 한 번 더 네.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독일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이제 자존심 싸움 된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런 게 다 정책적인 거죠. 뭐 김민석 총리 날라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방산, 원전 수출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자산 배분 쪽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국내. 상당히 국내 변수만 하더라도 많은데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쪽에서요. 네네. 특별하게 뭐가 나쁘다 이게 없어요. 다 하나씩 비중이 봐야 비슷한 되는군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또 전반적인 섹터 변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는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일변도의 증시 상황이 된다면은 이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뭐 이 중에 네네. 하반기 증시 핵심 변수들 네. 설명하는 것 중에 지금 정책 모멘텀이 끝났고요. 네. 네 번째가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증시의 변수가 수출 데이터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얼마나 수출이 되느냐. 네. 근데 지금까지 반도체 말고 네. 어떤 섹터에서 수출액이 늘어나느냐가 관건인 거죠. 지금은 다 반도체 늘어나고. 아니에요. 그 안에 화장품 늘어나고. 뭐 그거 몇 개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이것을 항상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출입 데이터 보면서 항상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섹터별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령 원전 쪽에 원전 쪽이 아니고 뭐 화학이 늘어난다든지 네. 뭐 자동차가 늘어나든지 이런 쪽뿐만이 아니고 자기 좀 관심이 있어하는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출입 데이터가 원래 한 15개 품목인가요? 이렇게 해서 네.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네. 그 데이터 찾아볼 수 있는 데 들어가 보면 품목별이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뒤져보자. 수출 데이터. 예, 예. 네. 그다음에 우리 하반기 핵심 변수 코스피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인데요. 이건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네. 코스피 상승이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이익은 5배, 6배가 막 오르더라.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밸류. 아까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것도 예. 하반기 핵심 변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싸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증시 위상이 네. 드디어 6위로 올라간다. 오늘부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그 삼전닉스죠. 이익 전망 따라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시나리오라고 나오죠. 이게 PER을 아까 뭐 한 8배 정도 적용을 해보니까요. 네. 9,890 정도 되고요. 8배. 그리고 이게 멀티플을 조금 더 주게 되면은 코스피 추정이 거의 뭐 2027년 기준으로 네. 보게 되면 8배 기준이면 13,000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13,000이요? 네. 2027년 내년도에 이 데이터대로는 13,000 간다. 2027년 네. 이익 난 것을 네. 끌어와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회사가 번 돈으로 PER을 가정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오늘부로 50%가 됐어요. 전체 시장 규모의 50%가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50%가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게 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반이 오늘 딱 됐어요. 맞아요. 드디어. 예. 네. 그게 근데 이 두 개가 이 PER을 8배 적용해서 네. 2027년 이익 기준을 땡겨오면 13,300포인트가. 제가 지금 실시간 데이터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체 비중이 25.27%고요. 네. 코스닥이 SK 하이닉스가 23.43% 아.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절반 정도 됐다. 오늘 아까 이렇게 제가 장중에는 50% 얘기를 했었고요.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사실 좀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이 낙수 효과를 볼 만한 종목군들이 어떤 건가 이게 사실 빨리. 이게 솔깃한데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지수 얘기 큰 그림 그려보느라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면 지수 얘기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하반기 코스피 얼마까지 갈까요? 만에서 한번 걸릴 거라고 봐요. 만에서? 네, 만에서 한번 걸릴 거고요. 그 단위가 1,000원이 2,000원 가는 거랑 2,000원이 3,000원 가는 거랑 10,000원 가는 거랑 이거 뭔가 사람들 인식에 그게 있잖아요.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딱 심리적으로 걸리는. 딱 있어요. 네. 뭐 이거 많이 왔다만. 네. 이제.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오늘 9,000포인트 넘어갔으니까 이 두 종목만 한 번, 두 번 더 땡기면 바로 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은 곧 다가오는데 뭐가 있느냐? 드디어 6월 말까지 실적이 이제 집계가 되잖아요. 이때 이제 목석이 가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위쪽 방향은 맞는데 만선에서 살짝 걸렸다가 그 이후에 2027년에도 계속해서 이 두 기업이 실적을 잘 내준다면은 뭐 13,000까지도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회도 저희가 미리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섹터 얘기 해주셔야죠. 예. 섹터. 예, 그때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장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입니다. 한켠에서는 다음을 준비하자. 지금 달리는 거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쪽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얘네만 가는데 얘네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조금은 또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이어진 시간도 토마토TV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